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매일 고객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그 고민을 풀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우미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인 여러 고객분들 뵈면서 이 변화에 대한 니즈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이 전방위로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키노트 세션 몇 개를 들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간 이런 혁신을 해오면서 또 고객분들과 혁신을 함께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렐러번트 하지 않다, 지속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들을 혁신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깨달은 첫 번째는 과거처럼 우리 사무실 안에서가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이 모든 혁신의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과거에는 우리가 잘난 일부의 사람들, 어떤 잘난 부서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구현하면, 잘하면 몇 년간 혹은 수십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처럼 사일로로 개인들이 부서가 나눠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고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디지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문화 자체도 디지털 문화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려면 과거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혁신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로 인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가 그간의 몇 년의 저희 스스로 한 여정, 그리고 고객분들과 함께 해온 일들로부터 얻은 레슨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지만 고객분들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여정을 갈 때는, 여행을 갈 때는 어디를 갈 건가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그만 시도들을 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죠. 즐거운 또 결과가 있는 여정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할 패널 세션은 이미 그 여정에 들어섰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은행의 ICT 팀의 김광중 팀장님,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창원 상무님,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지털 어드바이저로 고객 여러분들과 혁신을 함께 하고 있는 박민우 이사입니다.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준비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활용해서 같이 채팅하면서 아이디어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후 5시에야 팀즈로 화상회의 한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은 각자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광중 팀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은행 ICT 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중 팀장입니다. 주 업무로는 그 신한은행의 ICT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데이터 가버넌스, 각종 그 플랫폼들을 총괄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저희 조직의 내재화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정보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창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제조업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고민했던 부분이랑 거의 90에서 95% 이상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뭐 패널로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얻어갈 거고요. 오늘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박민우입니다. 저는 고객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아니면 어떤 문화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기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산 없이 시작한 조그만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몇 년 만에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수십 년간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던 회사가 어느 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두 분 회사도 이런 변화의 상황에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회사에서 디지털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 불리우는 요 기술들이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그 웹의 어떠한 기술 수준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서비스들의 그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고 또 이러한 그 전략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또 코어의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의 그 핵심 경쟁력, 영업 경쟁력,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영업 채널까지 은행의 주요한 모든 부분을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재정의하도록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도구였던 디지털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조직들도 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의 기술은 저희의 목을 조를 정도로 아주 그 위험한 기술로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야 하는 마음은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타이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제가 패널 토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예, 이상무님. 네. 예. 앞에서 뭐 은행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제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뭐 4, 5년 혹은 짧게는 2, 3년 전부터 나왔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시류에 잘 대응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MS든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덕이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과거 4, 5년 전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필요할 경우 인하우싱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대응을 많이 했었고요. 그 대응했을 때에 대한 만족 부분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자 툴 혹은 문화 이런 변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MS에서 그 CEO께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제조업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과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팔로우하는 이런 문화들도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시작하셨고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도하고 또 뭔가 또 계획도 하고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일을 함께 하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뒤에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오픈 AP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인프라 서비스부터 구축하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위한 기술 검증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주요 고려 사항은 불필요한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MS 애저 스택에서 개발 테스트를 해서 서비스 디플로이를 AWS에 디플로이함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 검증, 그리고 애저에서도 운영되고 AWS에서 운영되는 멀티 클라우드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러한 아키텍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서 그 MS 쪽하고 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타이어는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그 펑션들과 그 회의나 혹은 협업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하우스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메일 혹은 메신저 혹은 그 이후에 말씀드릴 팀즈와 같은 협업 솔루션들을 그 인하우스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물론 로그는 남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서칭하고 데이터화시키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글로벌 협업 툴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슬랙이라든지 한국의 일부 툴들 MS 팀즈와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6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로 팀즈가 저희 회사하고 가장 잘 맞는다는 판단이 서서 올 7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10월 초에 그 경영진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경영진에서는 이 협업 툴이 저희 회사하고 잘 맞고 향후에 저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임원이나 팀장들한테 PPT 보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엑셀로만 2장 이내로 하게 이런 문화적인 변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회사에서 기업 문화부터 좀 많이 바꿨고요. 그게 지금 팀즈로 가는 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EO께서도 그 해외 지법인의 그 펑션 조직과 직접 팀즈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팀즈에 저희가 모르는 기능들도 반대로 레커멘드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 그 중에 한 50%가 팀즈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저도 부담인데 저희 조직 일부를 그 프로젝트 조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부 혹은 팀 조직이거든요. 근데 저희 CEO께서는 이 툴을 보시고 그러면 파일럿으로 뭐 인사 혹은 제조 일부 조직들을 프로젝트 조직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 결과들을 평가해보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있던 레가시 시스템으로 녹여야 될지 그 고민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상적이고요. 신한은행 김 팀장님께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은행에, 신한은행 아닙니다. 다른 은행에 IT 부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은행이 신입 행원인데 IT를 하는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일을 해왔던 직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그런 리소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시도를 해보셨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배움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웹을 바라봤던 어떤 기술이 또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서비스에 내재화될 때까지 사실 여러 단계가 거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반해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 기술들은 훨씬 거의 1, 2년 만에 거의 핵심 서비스까지 파고드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신한은행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경영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DT를 실행하는 실무 부서가 설립되었고요. 또 그 조직에 외부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들하고 신한은행의 고객과 시스템을 잘 이해 있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ICT 입장에서 보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아직 정립되지도 않았고, 또 인프라를 지원하고 운영해야 될 인력들 또한 기존의 기술셋으로 기술 지원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가 상용화되긴 하는데 좀 서버 운영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프라 팀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또한 또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상용화되는 서비스들을 쫓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를 좀 빠르게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아키텍처 수립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전체를 저희가 직접 한번 수행해보고 배워보고 또 역량도 확보해보자 라는 액션 러닝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저희 인프라팀하고 또 개발팀 인력 일부를 포함해서 API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 비교적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그 결과로 조직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확보했을 뿐더러 직원들은 신기술 구현 및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 역량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역시 스폰서십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직원들, 물론 당연히 흥미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이 프로젝트에 또 넣고, 또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도 어느 것보다 높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용인, 또 POC 개념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투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가 다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어떠한 스폰서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이러한 문화가 좀 어느 정도 확립되고, 또 POC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스폰서십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큰 규모의 어떤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서 그 요청서를 내고 SI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하고 돌아가면 남은 팀들이 맡아서 그걸 운영하는데, 우리 DT를 위한 프로젝트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수행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을 다시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DT의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 자리에는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저희 파트너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DT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객과 파트너의 관계 정립도 좀 다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셨다면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초반에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SI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끝날 때쯤 참여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인수인계를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존 방식으로 여러 SI 업체들도 만나보고 그 오픈소스 전문 업체들도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데브옵스 CI/CD 체계 구축,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서비스 구축,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그 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구축하다 보니 SI로서는 커버할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서 애자일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프라이빗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부 인력이 그 클라우드에 대한 생태계 또 활용 방법 이런 거에들 익숙하게 하고, 플랫폼은 레드햇과의 계약을 통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그 사람들을 매칭을 해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굿모닝 아이텍이라는 회사를 주 사업자로 선정해서 1대1로 수행하고, 또 파트너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보다 기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20-30명에 이를 정도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하고 또 서로 이해 못한다고 신경질 내고 뭐 이런 정도까지 이르면서 잘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레드햇, 굿모닝 아이팅, 신한은행이 사실은 이 프로젝트엔 어떤 사명감 혹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공유해서 좀 나름 시너지를 높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POC 개념 검증 프로젝트는 좀 기술 지원을 확실한 의지가 있는 업체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IT를 하는 우리 고객분들 말고 저희 파트너사나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참 고객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참 짜게 잡으신다 이런 건데, 파트너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정말 파트너를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도 잘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한테 하던 얘기랑 다른데요. 저한테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돌려서, 아까 탑다운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글로벌한 비즈니스 환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제조업이 협업이나 소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진짜 그럴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서 이런 조직의 유연성이나 협업, 디지털 컬처 이런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또 실제로 어떤 목표하고 계신 변화는 어떤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말과 좀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 CEO께서 올 5월에 그 기존 회사명을 한국타이어에서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화 바꾸기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문서 작업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공장에서 실제로 페이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종이값만 1년에 뭐 한 순수 페이퍼 용지값만 한 5억 정도가 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페이퍼에 있는 그 정보들은 정보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베이직부터 바꾸자. 근데 그 베이직이 문화가 안 바뀌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도 구두 보고해라. 품위서도 될 수 있으면 구두로 컨펌하더라. 그 대신 작성한 자료는 한 곳에 모으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라. 지금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PC에 인폼이 있고요. 그 인폼들은 퇴사함과 동시에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뭐 그 연구소 같은 데서는 문서 중앙화라 해서 PC에 인폼들을 저장 못하게는 해놨지만 일반 관리 조직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바꿈으로 해서 나중에 뭐 사일로 아까 그 이야기도 하셨지만 전체적인 그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발전 방향도 그 메이저 회사에 쫓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화를 바꾼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도 글로벌리 13만 명의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거라서 사실은 그걸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걸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 어떤 건지, 또 그 허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뭐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네.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2, 3년 전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IT 혹은 HR에서는 원래 자기 본연의 업무만 잘하면 되지 왜 간섭하는 거야? 협업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도 출장 가서 하지 말고 화상회의로 해라. 뭐 혹은 다른 부분들도 문서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데 일 쓰지 말고 스스로 전문가 혹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라 라는 말들은 계속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DT 쪽하고 이것도 똑같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AI 분야에서도 대부분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산학 카이스트하고 8개 과제 핵심 과제를 만들어서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모아진 아까처럼 데이터 만들어진 부분에서는 그 MS 클라우드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서 실제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아 내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지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BI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이 레포트는 안 만들어준다. 저희는 데이터셋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레포트는 현업에서 직접 만들어서 본다. 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걸 좀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고 계신 그런 노력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 보니 그 과정, 그 변화 속에 있는 개개인들이 또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울지가 깊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오늘 박민호 이사께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객분들의 이런 DT 전이를 도와주고 계신데, 함께하고 계신데, 특히 이런 일하는 문화나 전체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는 프로젝트 측면에서 변화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을 듣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그 변화 관리, 그러니까 업무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포스터 붙이고 모토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최근 들어 많이 도입하시는 뭐 팀스의 예를 들면 자기가 메시지를 던질 때 지금 팀스라는 도구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전화나 메신저를 쓸 때와는 달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일단 정리해서 한꺼번에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협업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협업을 할 때 누군가는 그 협업의 오거나이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팀들이 아니면 같은 타스크를 하는 멤버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멤버들끼리의 조율이라든지 이 타스크들을 좀 조절해 주는 부분을 같이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자그마한 스킬들을 조금씩 간과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고객은 이미 그걸 하고 계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가장 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자기가 메시지를 보낼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멘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가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에 멘션을 달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유용한 도구 아니면 유용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의 문화의 변화,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미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신한은행이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여정을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 그 스텝을 내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신한은행처럼 이렇게 작은 걸 팀장님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역량도 강화하고 작은 POC성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DT 여정을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넓잖아요, 그죠? 네, 팀장님하고 저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DT 프로젝트나 애자일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DT에 대한 아이템을 못 잡는 경우가 지금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IT, 디지털 인력과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이 해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팅이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테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어떨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 맨 땅에 헤딩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쓰는 방법론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가 공감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워크숍을 할 때 누가 그 타스크를 맡아서 언제까지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내올 것인가까지를 완료짓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손에 쥘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현장에 있는 분들과 디지털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조직이라 하더라도 IT에 머물지 말고 실제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 가까이에서 그분들과 함께
작은 거리라도 찾아보는 시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긴 여정이 될 텐데 지금 몇 발 내디딘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팁 한 가지씩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나름의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 ICT의 기본이 이제 사실 빅데이터나 AI 이런 부분이 나름의 현업의 영역으로 가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좀 ICT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름 현업 디지털 현업에서 가지고 있던 인프라에 대한 어떤 운영도 다 저희가 인수하고 저희가 조금은 이제 좀 제한도 하고 이런 정도로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 프로젝트가 비록 개념 정의 그리고 오픈 API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저희가 첫 번째 서비스로 상용한 게 일본 법인의 외부 기관에 대한 오픈 API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한국과가 좀 달라서 금융기관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기가 제한이 별로 없어서 런칭할 수 있었고요. 이러고 런칭을 했더니 한국에서도 이제 또 오픈 뱅킹이 화두가 되었고 또 오픈 뱅킹에도 똑같은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는 또 프라이빗으로 그대로 적용했고, 또 이어서 이제 당연히 빅데이터나 AI들도 그동안 레가시나 코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좀 껄끄럽고 좀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코어나 레거시의 오픈 API 플랫폼 채널로 좀 이렇게 좀 편입시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더 스코업을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소스 팀을 또 신설했습니다. 이 팀은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링하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레가시 시스템들이 천천히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변화할 텐데 이때 개발을 리딩할 수 있는 조직들도 구축했고 이들을 한참 양성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액션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제도적으로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가버넌스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또 보안 체계나 자동화, ITM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좀 정비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습득한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을 좀 보편적인 기술로 확대하기 위한 정비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조언도. 조언이요? 네, 한 개만. 조언을 많이 준비했는데 딱 하나만 하면요.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뭘 크게 시작을 하자고 하면 정말 조직을 들었다 놔야 될 정도로 큰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진행했던 것처럼 좀 POC 수준으로만 해도 이미 기존에 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확대하는 거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야말로 정말로 애자일로 진행해야 맞는 프로젝트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애자일 방법론이 화두가 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또 레슨 앤 런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님. 예, 앞에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팀즈라는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서 작성할 때 엑셀이든 PPT로 작성하는데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무가 혹은 일정 관리 혹은 자기 일을 한 평가가
그 협업 툴에 기반한 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기 이야기를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스포트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저희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앞쪽에서 스타벅스 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원재료부터 그 제품의 그 판매된 것까지의 그 트레이스빌리티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요. 그 트레이스빌리티에 기반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품질 향상 혹은 제조 원가 절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스포트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MS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네. 저도 2년 전에 그 이런 세미나들 좀 다녔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시간 가겠는데. 네. 저는 조언이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CIO 분들이나 CDO 분들의 DT를 진행하실 때 매니징 하려고 하지 마시고 리드하시고 헬프하시고 체크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당부 말씀 한 번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패널 토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저는 오전 세션에서 가장 머리에 남는 것이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들도 작게 시작했지만 긴 여정을 가기 위한 어떤 시도들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패널 토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그 신한은행의 김광중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세일즈 랩으로 금융권 영업을 할 때 은행에서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고객이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거의 20년이 됐는데 이 긴 전의를 때로는 좀 가까이서 또 때로는 조금 멀리서 같이 해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을 모시고 이런 패널 토의를 진행한 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입니다. 여행입니다. 너무 범위도 넓고 어디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확한 어떤 해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방향을 잡고 도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 여러분들과 긴 여행을 같이 할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겠지만 그런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